당뇨병 침 치료로 가능하다. 박동일 동일침술원 원장.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사회 경제적인 발전으로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700만 명 가까운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중에 반 이상은 아직 자신이 당뇨병 환자임을 모르고 지낸다. 근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아울러 의학의 발전으로 당뇨병 환자들의 수명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을 앓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말이다. 대다수의 환자들은 당뇨병에 한번 걸리면 완치할 수 없는 병이라는 생각으로 절망한다. 하지만 이는 당뇨병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당뇨병이 어떤 이유로 생기는 병이고 혈당이 높은 것이 어째서 위험한지, 또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 당뇨병의 치료와 관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당뇨병의 정의와 혈당치. 당뇨병은 혈액 중의 포도당, 혈당의 양이 높아져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나오는 데서 지어진 이름이다. 포도당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 탄수화물의 기본 구성 성분이다.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 혈액으로 흡수된다. 흡수된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슐린은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분비되어 식사 후에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은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소변으로 넘쳐나오게 되는데, 이런 병적인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있다. 정상적인 혈당치는 공복 시에는 126 이하, 식후 2시간에는 20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아침 공복 시에 혈액을 채취하고 포도당을 75g 경구 투여한 후 1시간과 2시간의 혈당을 측정한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은 공복 혈당이 70에서 100, 식후 혈당이 140 이하 범위에서 혈당이 조절된다. 즉, 당뇨병이 없는 사람은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고, 혈당이 내려가면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어 저혈당이 생기지 않는다. 공복 혈당이 정상과 당뇨병의 중간인 100에서 125거나 경구당 부하검사 결과가 140에서 199인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각각 공복 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라고 부른다. 이 두 경우를 합쳐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전 당뇨병이라고 한다. 또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인 경우도 당뇨병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당화혈색소가 5.5에서 6%인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진행할 확률이 9에서 25%이고, 당화혈색소가 6에서 6.5%인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진행할 확률이 25에서 50%이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당화혈색소 5% 미만인 경우에 비해 20배나 높은 비율이다.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과 더불어 당뇨병 전 단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당뇨병 전 단계에서 당뇨병의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증 등이나 심혈관 질환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뇨병 전 단계는 비만, 특히 내장 비만과 관련이 있고 이상지질혈증, 고혈압과도 관련성이 높다.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 식사 조절, 운동 및 체중 조절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만으로도 당뇨병이 생길 위험성을 60% 정도 줄일 수 있다.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통해 당뇨병으로의 진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 몸에서 보내오는 당뇨 전조 증상.
첫째, 심한 갈증과 잦은 소변. 신장에서 당분이 재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되고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진해지면 목이 마른다.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 평균 6번에서 7번 소변을 본다. 혹시 10번 이상 소변을 보는 경우 당뇨 전조 증상을 의심할 수 있다. 두 번째, 눈이 침침하다. 혈당이 높아 눈 일부가 부어올라 일어나는 현상으로 심하면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잘 먹어도 살이 빠진다. 아무런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다. 체중 감소는 체내 수분 감소와 관계가 있고 섭취한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게 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당분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고 대신 축적된 지방을 열량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 네 번째, 다식 후 돌아서면 배고프다. 먹어도 참을 수 없는 허기를 느끼고 마구 먹어대는 것도 당뇨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섭취한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몸은 계속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음식을 요구한다. 다섯 번째, 만성 피로가 계속된다.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장이 무리하면 피로감이 찾아온다. 평소 몸에 힘이 없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증상은 여러 질환과 맞물려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여섯 번째, 피부에 푸른 반점이 생긴다. 갑자기 목, 배 또는 팔꿈치, 피부에 푸르스름한 반점이 생긴다면 높은 혈당 수치가 그 원인일 수 있다. 이럴 때에는 혈당 검사와 함께 또 다른 당뇨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일곱 번째, 상처 회복이 늦다. 혈당 수치가 높으면 피가 빨리 응고되지 못하여 상처 부위에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회복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여덟 번째, 피부 가려움증이 생긴다. 인슐린이 부족해 과도하게 당분이 빠져나가면 피부 혈관 내 수분량이 줄어들어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 아홉 번째, 감각이 무디다. 당뇨 전조 증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해 손과 발의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 이것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3. 한방에서 보는 당뇨병. 한방에서는 당뇨병을 소갈증이라고 한다. 소갈은 몸이 음식은 잘 분해하지만 갈증을 느껴 물을 많이 마시고 체중이 감소하는 병증이다. 소는 태운다는 뜻이며 갈은 입이 마른다는 뜻이다. 오늘날 당뇨병 환자들이 호소하는 3대 증상인 다음, 다식, 당뇨와 가장 비슷한 증상이 소갈이다. 소갈은 심한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 심한 허기감으로 음식 섭취가 증가하는 다식과 소변이 잦은 당뇨 및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의학에서 보는 소갈의 원인으로는 비만, 무절제한 음식 섭취, 스트레스, 과로, 무절제한 생활 습관 등이 있다. 비만인 사람은 피부가 막혀 양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속에 열이 생겨 신체 내부가 습함으로 소갈이 생기기 쉽다. 술을 과음하거나 기름진 음식, 단맛이나 짠맛 등 자극적인 음식, 탄수화물 등을 다량 섭취할 경우 비만으로 이어진다. 또 과식은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고 양기가 남아 소갈이 된다. 스트레스와 같은 감정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장부, 특히 간을 손상시킨다. 화를 내면 기가 위로 치밀어 오르고 혈액이 가슴 속에 머무르게 된다. 체내의 혈기가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면 열이 쌓이게 되는데 이는 진액이 고갈되어 소갈증을 일으킨다. 또 무절제한 생활 습관은 전기가 부족해져 소갈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다. 부족한 전기로 신장이 허약해져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기가 수분으로 전환되지 못해 소변량이 많아지고 소갈이 생긴다. 소갈은 발현 부위에 따라 크게 상소, 중소, 하소로 구분된다. 상소는 대개 폐장에 열이 많아 폐에 진액이 소모된 것으로 기력이 없다.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지만 마시는 양에 비해 소변량은 적지만 소화나 대변은 정상이다. 위에 열이 과도하게 쌓여 발생하는 중소는 소화가 잘 되어 음식을 많이 먹어도 몸이 마르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간혹 현기증도 있다. 갈증은 있으나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소변색이 짙으며 단내가 난다. 신장에 열이 있어 생기는 하소는 얼굴이 검어지고 수척해진다. 대퇴부와 무릎이 약하며 뼈마디가 시리고 아프고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맥이 가늘고 빠르며 소변을 자주 보고 싶고 양이 많으며 탁하다. 또 당뇨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소갈천변증은 몸의 화열이 심해져 피부 괴사나 종창, 눈의 실명을 보이기도 한다. 소갈은 몸속의 열을 제거하고 혈당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약물 복용 등으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소갈의 경우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제한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포도당이 근육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도우므로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수치 증가를 막아준다.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관리가 어렵다면 당뇨약이나 인슐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의학에서 소갈 치료는 상소, 중소, 하소를 구분하여 폐를 보호하고 화를 내리는 등의 치료를 한다. 4. 췌장암 감별법. 암이 발생하면 특정 혈자리에 반드시 압통, 응어리, 경결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 신대극과 신내극, 넓적다리 뒤쪽 후양경인 방광경의 승부혈 아래 주름살 한가운데와 위중혈, 다리 오금 한가운데를 연결한 선상에서 중간점을 잡는다. 승부와 위중 사이는 14촌으로 있으므로 위와 아래서 각각 7촌 되는 것이다. 이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오픈의 바깥쪽 오픈 지점이 악성 중양 반응혈, 즉 암 반응혈인데 정식 명칭은 신대극혈이다. 또 위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오픈의 안쪽으로 오픈 지점은 양성 중양 반응혈인데 정식 명칭은 신내극혈이다. 암 반응혈인 신대극혈에 나타나는 압통, 멍울, 웅어리 등의 이상 반응으로 암이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어느 부위나 어느 장기에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암이 발생한 부위를 알려면 또 다른 혈자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혈자리도 반응혈이긴 하지만 병의 위치를 나타내는 혈 또는 병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혈이란 뜻에서 병위혈이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최유, 격유와 간유혈 사이 흉추 8번과 9번 사이 정중선에서 1촌 5푼 떨어진 곳에 극심한 통증이 있으면 췌장암이다. 5. 침치료가 불가능한 당뇨합병증 4가지. 당뇨 유병 기간이 10년이 되면 다음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은 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10년이 된 환자의 50%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의 혈관이 터지고 높은 당이 포함된 혈액이 흘러들어가는데 이때 망막의 미세순환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혈관과 조직이 손상되며 심할 경우 황반이 파괴돼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 환자 중에서 눈이 자주 부시고 이전보다 초점이 맞지 않거나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의심해야 한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난 순간부터 급격히 시력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말기에는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비문증 증상이 나타나다가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눈 속에 검은 원형의 반점들이 보인다면 눈 안의 출혈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미 증상을 자각할 정도라면 상태가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당뇨병성 죽부병증.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높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발에 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